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적으로 설계된 지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천문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고강도 적외선 은하와 튕겨나가는 블랙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은하들의 상호작용인데, 이렇게 은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은 짧은 시간 내로 수많은 별이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이 탄생하는 장소가 먼지구름 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빛이 먼지구름 속으로 한번 흡수가 됐다가 재방출이 되는데, 재방출이 될 때는 적외선 영역에서 피크를 이루어가지고 재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하들을 갖다가 적외선 은하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도 좀 밝은 은하를 갖다가 초고강도 적외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이 은하들의 상호작용은 은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은 스타버스트 은하를 거쳐 가지고 적외선 은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한 개의 타원 은하가 생성이 됩니다. 나선 은하에서 타원 은하로 은하의 행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튕겨나가지는 블랙홀입니다. 모든 은하는 그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하가 두 개를 합쳐지면은 여기 있는 블랙홀도 지금 이렇게 밑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이 합치게 되면은 강력한 중력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그림에서 보시듯이 합쳐진 블랙홀이 중력파가 약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걸 튕겨져 나가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튕겨져 나가는 속도가 은하의 탈출 속도보다 크다 그러면은 블랙홀이 없는 은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튕겨져 나가는 속도가 은하의 탈출 속도보다 적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 합쳐진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은하의 진화나 아니면 블랙홀의 진화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블랙홀이 아마도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흥미로운 우주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질량의 약 0.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 초기에 생긴 은하를 관측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 블랙홀의 질량이 은하의 질량보다 클 경우가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존하는 블랙홀 진화 이론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 블랙홀이 이전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블랙홀이고, 그 블랙홀이 지금 우주에서 리사이클이 돼가지고 이 블랙홀의 시합 블랙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해석과 연관된 우주론이 바로 등각순환 우주론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등각순환 우주론이란 우주가 빅뱅을 시작하고 그리고 서서히 팽창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우주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되면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할 겁니다. 이제 우주가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할 때 우주의 어떤 한 다른 특이점에서 새로운 빅뱅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등각순환 우주론입니다. 이걸 3차원에서의 팽창을 4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보시는 이 클라인의 병처럼 한 특이점에서 수렴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우주론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지적으로 설계된 지구인데 부 제목으로서는 지구는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한 행성인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우주망원경,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테스 우주망원경은 4개 행성들을 전문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주망원경들입니다. 현재까지 약 5,750개 정도의 4개 행성이 발견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4개 행성의 방향과 질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우리 지구보다 크고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은 몇 개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지적으로 설계된 10가지 증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증거들을 놓고 볼 때 지구가 가린 이런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적 설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구가 이런 특별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생명체의 생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각 항목마다 자세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지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체의 필수 요건인데 우리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지구가 현재 위치보다 태양 속으로 가깝다 그러면은 지구상의 물을 모두 이렇게 끓어버렸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멀었다 그러면은 모든 물이 이렇게 얼어버렸겠죠. 그래서 태양에서 물이 끓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영역을 갖다가 생존대라고 부릅니다. 태양에서의 생존대는 약 0.9에서 1.15 천문 단위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1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 지구가 현재 위치보다 5% 정도 태양에 가깝다 그러면 지구의 물은 모두 끓어버렸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지구의 위치가 태양보다 15% 멀었다 그러면 모든 물은 얼어버렸겠죠. 태양계의 최외곽 행성 해양성까지 거리는 약 30 천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양성까지 항로면에 의해서 이 생존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0.0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아래 보시는 이 노란 그림은 이 해양성까지의 항도면을 대략적인 실측으로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생존대는 여기 보시는 가운데의 그린 서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 그린 서클 안쪽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바깥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 가지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구는 이 생명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강한 자기장을 가진 지구입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과 금성은 금속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장이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외핵이 금속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금속핵에서 대리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듯이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은 생명체의 생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자기장이 없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고에너지 하전 입자가 우리 세포를 무자비하게 파괴할 겁니다. 그러면은 DNA에 손상이 가고 돌연 변이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 당구공처럼 탄성 충돌을 하듯이 이 고에너지 하전 입자가 스파트링 작용으로 지구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쳐내 가지고 모두 다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히 밑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 지구는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태양이나 아니면 우주로부터 오는 나쁜 고에너지 하전 입자를 갖다가 지구로부터 비피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당히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덕분에 우리는 사계절과 온화한 기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식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령 지구의 자전축이 이 수성에서처럼 0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경우에는 지구의 어떤 지역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계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더운 여름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수분의 온도가 27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27도의 온도가 항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경계 온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시 적도 지방에서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에 지장이 있고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와 반대로 극지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도는 중위도에서만 가능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거 문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지구의 자전축이 이 해왕성에서처럼 90도로 뉘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아주 이상한 기후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적도 지방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의 계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A 지점과 C 지점에서 두 번의 아주 추운 겨울을 가지고, 그리고 B 지점과 D 지점에서 두 번의 아주 더운 여름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항시 태풍이 불겠죠.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추운 겨울을 가지고 한 번에 아주 뜨거운 여름을 가집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3개월은 해가 지지 않는 낮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이 더웠는데 이번 여름보다도 훨씬 더 더운 여름이 계속되죠. 그리고 3개월은 해가 뜨지 않는 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생존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형성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구는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적당한 자전과 공용 속도를 가진 지구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24시간으로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8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생체 리듬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구의 하루가 목성처럼 하루가 10시간이다 그러면은 3시간 일하고 3시간 휴식을 취하고 3시간 수면을 취하는 이상한 행성에 살게 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지구의 하루가 금성에서처럼 243일이라 그러면은 느린 자정 속도로 인해 가지고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우주선에 노출이 되고 우리 지구의 공기가 우주로 탈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체의 생존에 치명적이 될 겁니다. 우리 지구는 1년이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한 계절은 석 달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한 5 내지 6개월이 걸리는데 지구의 이 공전 주기는 농사에 적절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발생하기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전 주기가 짧거나 길다 그러면은 수성에서의 1년은 3개월인데 이 경우에는 한 계절이 3주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해양성에서 1년, 즉 지구의 1년이 해양성처럼 164년이 된다 그러면은 한 계절은 대략적으로 40년이 될 텐데 가령 겨울이 40년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리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동식물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할 텐데 특히 야생동물은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거의 멸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우면은 농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은 지구는 적당한 자전과 공동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적당한 크기의 지구입니다. 이 행성의 크기도 생명체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령 지구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지구의 중력과 탈출 속도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상의 공기가 우주로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체들이 살기가 힘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화성의 크기는 지구의 2분의 1인데 이렇게 적은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화성의 공기는 거의 다 탈출을 해버리고
지구의 약 1%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인데 예전에 이 적은 중력으로 말미암아 달의 공기는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구의 크기가 2배가 되었다 그러면은 중력과 탈출 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대기압이 증가해가지고 숨쉬기가 아마 조금 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탄이나 아모니아 같은 유독가스가 축적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아주 해롭게 되겠죠. 그리고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약 60배의 온실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가지고 지구가 더워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구는 적당한 크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큰 달을 가진 지구인데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아주 큰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배경은 1740km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구형 행성인 스승과 금성은 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두 개의 달,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는 약 10km입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신 그림은 지구의 달과 화성의 달을 크기 비교를 해놓은 사진인데 화성의 달은 지구의 달에 비해 가지고 약 174분의 1이 적습니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중력을 많이 묻히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큰 달의 존재는 생명체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이 지구의 자전축의 안정함입니다. 이 달이 없으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와글와글 움직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과거 600만 년 동안에 큰 달이 없는 화성에서의 자전축과 20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 10만 년 단위로 이 자전축과 20년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령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심각한 기상재해가 발생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큰 달 존재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조석 현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달이 없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모든 바다는 이렇게 적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를 하겠죠. 그리고 이 해양 생태계를 먹이 사슬로 하는 동식물들이 함께 붕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무한 달도 현재보다 적거나 같은 크기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층의 안정화 효율이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현재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은 사이즈지만은 더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증가된 조성력으로 우리 해안가에 있는 도시를 하루에 두 번씩 침수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크기의 달이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목성을 이어서 가진 지구입니다. 지구는 항시 운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떨어지는 운석의 무게는 약 100톤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운석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기권에서 타버립니다. 그런데 가령 60m 사이즈의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서울 세배 면적이 초토화가 됩니다. 이 사진은 목성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사진인데 목성은 지구보다 10.9배가 큽니다. 그리고 목성은 지구보다 320배가 무거운데 이렇게 강한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목성은 태양계의 진공 청소에 관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운석으로 보호를 하게 되고 지구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위의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 목성 근처로 다가오다가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순 조각들을 목성이 강한 중력으로 포획한 사진이 이 아래 왼쪽에 보이는 사진인데, 왼쪽의 사진은 허블의 옵티컬 이미지고 오른쪽 사진은 허블의 인프라레드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에 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임팩 사이트가 크기가 지구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여러 조각들의 평균 크기가 약 1.5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목성에서 포획되지가 않고 지구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실까요? 1.5km 정도 되면 지구는 해일과 대규모의 항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지구에 영향을 주는데, 다행히 적당한 크기의 목성이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런데 목성이 지구보다 크거나 아니면 또는 적거나 또 거리가 가깝거나 멀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은 판구조론을 가진 지구입니다. 지구는 7개의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이 7개의 지각이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판구조론인데, 이 판구조론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 순환으로 지구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조절 메커니즘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산 활동을 해가지고 CO2가 증가하면은 이 CO2의 온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규산염 강물의 풍화 속도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규산염 강물이 CO2와 결합을 해가지고 스케스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이 변환된 스케스는 지구에 해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O2가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CO2가 감소하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도 점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규산염 강물의 풍화 속도도 함께 감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CO2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1번 사이클과 2번 사이클이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구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 그림은 과거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와 온도의 상경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높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론이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 판구조론은 해저에 퇴색된 석회석을 갖다가 판구조론의 섭입작용을 해가지고 마감내 속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이 석회석을 용해를 시켜가지고 화산화성과 함께 이 CO2를 리사이클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이 CO2가 리사이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바닷물이 없는 온도가 마이너스 2도인데, 이렇게 되면 바닷물이 다 얼어버리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구의 알비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비도가 증가하게 되면 태양으로부터는 이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가역적 눈덩이 지구가 됩니다. 얼음 행성이 되는데, 다행히 지구는 이 상구조론이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적당한 크기 또는 질량의 태양입니다.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가지고 있는 태양의 크기도 이 생명체의 생존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태양의 질량이 반으로 준다 그러면은 우리 생존되는 0.3 첨단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지구가 그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가지고 태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전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은 지구의 하루가 2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쪽 물은 끓고 한쪽 물은 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존대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와 반대로 태양의 질량이 2배가 된다 그러면 생존대는 3천 단위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별의 수명입니다. 태양이 질량이 2배가 되면은 그 태양의 질량은 태양의 수명은 현재 태양의 수명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화를 해가지고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렇게 진화를 하면은 이 적색 거성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지구를 삼키게 됩니다. 지금 보신 이 다이어그램은 별의 질량 분포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별의 약 88%는 태양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은 약 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별의 약 40% 정도는 쌍성계입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삼성계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근접 쌍성계와 원격 쌍성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떠 있다 그러면은 이 생존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태양은 단성계라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하 생존대입니다. 태양계는 다행스럽게 은하 중심으로부터 생존에 아주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태양계가 은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그러면은 주위에 많은 별들로 인한 초신성이나 감마선 폭발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별들의 중력 섭동으로 지구가 태양을 잘 돌다가 어느 한순간에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지구가 은하 중심에서 멀다 그러면은 중원소 함량 부족으로 지구에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부족으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지금 보시는 아래 그림은 그린색은 은하의 생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하의 동주기 자전 반경을 고려하면은 태양계는 은하 생존대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상 지구가 지적으로 설계된 그 증거를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천문학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이 장두른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의 PDF 파일은 저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또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붙여드리겠습니다.